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8월 30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뭐,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시황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어, 잭슨홀. 잭슨홀 연설이, 파월의 잭슨홀 연설이 이전 발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 정부의 어떤 부양책, 그러니까 주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부양책들을 발표하고 있고 발표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까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으로 따지면 지금 미국, 중국,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최근 시장에서는 그래도 뭐 가장 좀, 제 어떤, 음, 생각에는, 중국의 주간 국내 여행객이 코로나 이전보다 중국 여행, 코로나 이전보다 13% 증가했다라는 요 세 가지거든요, 내용이. 이것으로 좀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잭슨홀 관련해서는 뭐 많은 내용들이 나왔긴 했을 텐데요. 요때가 그런 거였죠. 뭐냐면, 어, 어, 저희가 그때 예전에 말씀드렸던 건 이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신현물도 중요하긴 하지만, 신현물이 많이 빠지긴 했죠. 근데 이년물을 저희는 지금 조금 중요하게 보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과거에 0.05를, 여기를 돌파한다면 좀 진지하게 조정보다는 하향으로 가는 것도 고려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잭슨홀 이후에 안정을 찾는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과 함께 나스닥 지수가 시장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쑥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죠. 그렇죠? 지금 그런 모습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중국 정부의 어떤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양책, 그 기대감들은 여기가 맞물리는 것 같은데요. 요날 중요한 전저점을 이탈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이런 부양책 관련해서 금세 회복해버리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있는 그대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시황과 그 다음에 중국 여행객들 뭐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것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무언가가 좀 좋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회사의 어떤 스토리가 있고,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마음에 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그것은 실적으로 확인하겠죠. 이 실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매수라는 과정을 거치겠죠. 그러니까 요 실적이라는 걸 확인해야지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고, 또 하나 시황으로 보면 최근에 매크로 이슈나 이런 시황 뉴스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런 뉴스들이 를 확인할 때는 지수 그대로로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수를 확인하고 이 지수가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를 봐야겠죠. 이 지수가 우상향이라면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이고, 우하향이라면 비중을 좀 줄이거나 방어적으로 좀 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은 이런 내용들만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파악해야 되는 것은 요것이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 실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가치 평가를 한 번 더 해보겠고, 그다음에 이 매수 이전에 수급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사람은 차트를 좀 더 파악해 보겠죠. 근데 요것이 나눠질 수는 없고, 이제 같은 요런 구간에 들어가는 어떤 종목들을 찾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나스닥을 좀 먼저 보면, 나스닥은 요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어, 그러니까 제가 이곳을 어, 카페에다가도 설문조사처럼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뭐 이런 겁니다. 어, 지난밤, 어젯밤에 이 강한 상승이 진짜 시장에서의 그날일까 아닐까, 이런 내용인데요. 보면, 투표하니까, 그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쪽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뭐 이게 어쩔지 모릅니다. 뭐 다 맞을지 다 틀릴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인데, 요거를 여쭤보시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그날이란 게 무엇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시장 추세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내려가다가 하겠죠. 근데 요 정도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가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여기서 다시 크게 보면 이렇게 가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요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이것을 확대해서 보면 요 정도 됐을 때 여기 요렇게 딱 추세 변환이 전환이 생겼을 때 요 추세 전환이 실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요 추세 전환이 있은 이후 며칠 안에 한 1, 2주 안에 강한 거래량을 보이는 상승이 나오거든요. 요것이 나온다면 요때 추세 전환이 확인되었다. 즉 앞으로 더 이렇게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으로 보면은 요때의 이 전환을 어제로서 확인을 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전 투표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인이라고 표시는 했지만 확인해 볼 부분이 있죠. 요 이후에 여기를 어떻게 넘어가는지 이 상단을 그리고 이 하단을 깨지 않는지 요거 두 개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어떻게든 간에 깨지 않고 어떻게든 올라가면 이때 추세 전환을 이때 확인한 게 맞았구나라고 확인되는 것이고 만약에 어떻게든 뭐 하다가 깨고 내려갔다라고 한다면 이때 추세 전환을 요때 확인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뭐 시장은 우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냥 시장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이야기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그 시황 세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중국 여행객이 코로나 이전보다 13% 늘었다. 그 이전에 저희가 그거를 했었죠. 그, 미국 달러 선물을, 뭔가 조금 애매하다. 조금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의, 미국 달러 선물을 매수했고, 그때 보면은 미국 달러 선물을 매수했고, 쭉 올라가다가 잭슨홀 이후에 시장이 괜찮은 것 같다라는 어떤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두 번에 걸쳐 매도를 했는데요. 이 달러 선물은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금리를 좀 추적하는 시장의 분위기를 따라가기 위해서 매수한 모습이었는데 어제 시장에서 나스닥이 그날로 보였기 때문에 달러 선물은 일단 매도를 한 것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어, 중국 코로나 여행객 요거 관련해서는 저희는 글로벌 텍스프리를 좀 그나마 제일 어, 잘 맞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한번 여기서 매수했다가 짧게 매도한 이유는 이때 매수한 것은 사실 요게 2천 얼마까지 빠졌을 때였거든요. 그때 가치 평가를 해봤더니 한 4,500원 정도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매수를 한 것이고 근데 다시 최근에 급등한 이후에 따라 들어간 것은 중국의 실적이 더해진다면 이때는 중국의 실적이 없을 때였고 지금 중국의 실적이 더해지고 나서 그거든요. 그러니까 이 4,500원에다가 중국 실적을 더해니까 그 기세로 몰아가면 1만 원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는 여기에서 매수를 했고 한번 살짝 걷어내고 나머지는 좀 길게 가져갈 생각이긴 합니다.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근데 이거는 뭐 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딱 요렇게 봐지는 것 같아요. 잭슨홀, 그냥 넘어가는 것 같네. 중국에서 어떤 부양책이 나올지,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 같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중국 여행객들의 어떤 수요가 확실히 숫자로 보여지네. 어, 정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있네요. 이 보면은, 어, 이것은 뭐냐면 인버스잖아요. 인버스, 그죠? 인버스에서 뒤집혀지는 모습이 나왔죠. 그죠? 딱 뒤집혀지는 모습이 나왔죠. 요거를 코스피랑 같이 연계해서 볼까요? 그러면은, 어, 요걸 좀 더 길게 해서 볼게요. 요거를 만약에 뭐 한 120 정도로 놓고, 얘도 한 120 정도. 그러니까 위에는 인버스를 얘 수급을 본 거고 아래는 코스피거든요. 근데 요 인버스의 요 개인 투자자들의 누적 수급이 코스닥과 거의 비슷합니다. 아, 코스피의 지수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보면은 그죠? 코스피 지수와 거의 일치하는데 요때만 수급의 왜곡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고 근데 지금 최근에 여기 살짝 들리는 모습이 나와서 아, 이것이 다시 좀 어느 정도 상승 추세로 이어지려나? 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긴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날이란 것이 나오진 않았지만, 오늘 보면, 어, 이 중요한 갭자리를 좀 메웠거든요. 요 날의 갭, 요때 빠졌던 요 갭을 좀 메꾸는 모습은 좀,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변동성이 많이 완화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만 불안한 것은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거래량이 감소하는 하락 중에 나오는 반등은 오히려 매도해야 되는 기회일 때도 있긴 한데요. 지금 보면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장기 추세는 긍정적이고 유 언저리 때 말씀드렸을 때는 단기 추세는 좀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나스닥을 보니까 이 단기 추세도 신중해서 긍정으로 좀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근데 다만 코스피는 아직 그런 모습은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국 나스닥 같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꽤 많은 거래량을 싣고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좀 그럴싸한 어떤 상승의 모습은 좀 나오진 않았긴 한데요. 그래도 미국 시장이 잘 나왔으니까 아마 한국 시장도 좀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추세 전환 이후에 그날은 한 1, 2주 정도 안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그 1, 2주 넘어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건 김에 위안화를 한번 보면 위안화가 보면은 주간 차트로 보면 좀 상단을 뚫으면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이 상단을 넘지 않고 다시 하락한다면, 어, 한국 원달러 역시도 다시 좀 하락하는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고, 강세라는 것은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았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올 수도 있고, 코스피도 우상향을 이어갈 수도 있는, 뭐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카페에 설문조사도 놔뒀고 뭐 이렇게 보유 종목 오늘 달러 선물 매도하고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면서 바뀐 보유 종목을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관심 종목이라고 해서 지난주에 또 나왔는데 오늘 조금 더 압축했거든요. 지난주보다. 그 이유는 시장이 좀 타이트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실적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짜서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좀 다 뺐습니다. 그렇게 해서 46개 정도의 회사로 좀 압축을 했고요. 이것은 계속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주 계속 업데이트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도 조금 고민 중인 회사 하나가 있었는데 이거는 늘까 말까 아직 고민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어, 이 회사도 조금 더 이번 주까지 고민해보고 괜찮으면 포함할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넣었다 뺐다가 되니까요. 제가 그때마다 카페에다가 좀 올려놓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요. 예, 오늘 뭐 이렇게 해서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